보통 학생들은 문구를 써서 가령 희망, 꿈, 이런 걸 써서 글을 어느 순간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극복이 됐더라고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게 우암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책에도 한번 인터뷰가 한 내용이 설명을 하고 훌륭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공짜로 성공을 하는 비법을 나는 좀 가르쳐주고 싶다. 공짜로 성공, 돈 안 들이고 또 그렇게 또 제가 사실 지역의 거목이라고 했는데 우리 박세웅 팀장님과 저는 또 사회에서 사적으로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상생하는, 같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청아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아마 올해 작년 총동네장 취임서부터 한 5번 정도 이렇게 섰던 것 같아요. 사실 서기 전에는 제가 저 밑에 앉아 있었는데, 밑에 앉아 있었을 때는 2018년도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그때 박사학위를 받으러, 제가 건축공학 박사를 받으러 아래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이렇게 무대에 서서 또 우리 동문들과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사실 내가 성장하면서 성공한 아마 그런 거보다도 저는 내가 청주대학교를 어떻게 들어갔고 얼마만큼 청주대를 석박사를 하면서 고생을 얼만큼 했나, 그만큼 고생을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런 걸 한번 아마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아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한번 진솔하게 한번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지나간 과거를 한번 보통 학생들은 문구를 써서 가령 희망, 꿈, 이런 걸 써서 글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제 생각에는 좀 디자인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좋아했으니까. 비전이라는 VISI 잘난 척 엄청 하고, 40대 되니까 뭐 좀 하고, 50대 되니까 동문회장하고, 그러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학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제도 그렇고 제 인생에 가장 성공한 때는 언제이냐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가장 성공할 때가 언제일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있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제가. 이 순간 여러분과 같이 있는, 내 인생에 가장 성공했을 때가 20대도 30대도 아니고 바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성공한 때이고, 또 가장 자랑스러울 때는 제가 청주대학교 출신이라는 게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그리고 인생에 가장 선택을 잘한 게 무엇일까? 와이프를 만난 게 가장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돈을 좀 벌어요. 그래서 선택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을 통해서 스토리를 좀 이렇게 이어가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간증, 청년부 간증, 전교인 간증, 그러한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 또 마침 오건영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학생회장님께서 저랑 또 어떻게 족보를 하다 보니까 같은 교회 출신이야. 같은 교회. 그래서 야, 이거 착한 일만 하고 살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특별히 특별하지도 않았고 또 특출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과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사실 한편으로는 초등학교 때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제 기억은 어릴 때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못 느끼실 건데 제가 말더듬이 엄청 심했어요. 엄청 말을 못했어. 예. 그래서 어느 정도냐 대인 기피증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부모님들하고도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말을 하면 왜 손해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강남이죠.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사회 시간 우리 중학교 사회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발표 그때 학교에서 중학교 때 그런 수업을 쉽게 안 하는데 이렇게 조를 그 선생님이 조를 짜가지고 그룹핑을 해서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발표의 제목이 뭐였는 거니 중학생이니까 간단했겠죠.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써라. 좋아하는 단어를 써서 그 단어가 왜 좋은지 와서 조원을 세워놓고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또 누가 발표를 하라고 찍어준 거야. 누가 발표해서 누구랑 누구랑.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피증이 있다고. 근데 제가 발표를 하게 됐어요. 정말 손에서 식은땀이 나고 앞이 깜깜했어요. 근데 그때 3학년 때 제가 그렇게 인생에 멘붕이 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옆에 서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발표할 때는 이런 스크린이 아니라 전동 그 올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그 종이로 돼가지고 이렇게 악보 그려져 있는 거 그런 거인데 제가 그때 보통 학생들은 뭐 문구를 써서 가령 뭐 희망, 뭐 꿈, 뭐 이런 걸 써서 글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제 생각에는 좀 디자인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좋아했으니까 비전이라는 VISION 비전이라는 잘난 체로 영어를 딱 써가지고 뒤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컬러풀하게.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림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림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래. 근데 설명을 못하겠어. 말이 안 떨어져. 말이. 그래서 이게 오렌지 줄이구나. 여러분 코끼리와 오렌지 줄이라는 이야기 알죠? 응? 코끼리를 사육하는 목적은 훈련과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키우려면은 어린 코끼리를 사육을 하는데 어릴 때 데리고 와서 코끼리를 오렌지색 줄로 묶어놔요. 다리를 묶어놓으면 이 코끼리는 그거를 끊으려고 그 줄을 끊으려고 여러 가지 몇 번 수백 번 시도를 해요. 줄을 끊으려고 오렌지 줄을 끊으려고. 근데 어린 코끼리는 끊을 힘이 없어. 몇 차례 수십 차례 시도를 하다가 마침내 뭐를 한다?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는 순간 오렌지 줄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이 딱 되는 거지. 오렌지 줄은 끊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나? 순종을 해요. 받아들인다는 거지. 기억이.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서 그 코끼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성인 코끼리가 되면은 그 이상의 100배 이상의 힘이 생겨가지고 덩치가 있어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나무 뿌리를 통째로 흔들 정도로 난폭하고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주인이 뭐를 갖고 오느냐? 오렌지 줄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오렌지 줄. 그러면 코끼리가 오렌지 줄을 보는 순간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거에 묶이면 꼼짝 못하는구나. 나는 강박에 혹은 기억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끼리를 사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복종과 훈련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기피증에 오렌지 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몰랐어. 근데 보통 훌륭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 비범한 사람들은 그 오렌지 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자. 그 하자에는 동력이 뭐가 있는 거니? 신념이 있는 거야. 신념. 자신과의 신념. 그걸로 오렌지줄을 끊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오렌지 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극복이 됐더라고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게 딴 건 다 되는 것 같은데 사람 만나면 깊이 되고 말을 심하게 더듬고 그러는 것 때문에 피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나의 오렌지 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의 나의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이제 서울에서 청주로 전학을 왔는데, 제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쭉 연령별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나의 나이별 그 인생의 키워드나 멘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 멘토나 키워드는 가족, 오로지 가족. 그리고 또 하나를 해라 그러면 교회.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성직자,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청주에서 태어났어요. 청주 서문동에서 나이가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아까 사회 보신 그 박세웅 팀장님이 더 어려 보여요? 제가 더 어려 보여요? 예? 누가 더 어려 보여요? 응? 박세웅 팀장님이 어려 보인다는 분은 지금 졸고 계셨던 분이야. 어떻게 저 얼굴이 저보다 더 어려 보여? 그러니까 사실 박세웅 우리 팀장님보다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살 때 청주 서문동에서 태어나가지고 3, 4살 때 서울을 갔어요. 서울을 직접 못 가고 제 기억으로는 시흥이라는 데를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아버지가 서울에 계셔서 서울 잠원동, 신사동 옆에 잠원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1남 3녀인데 위로 누나가 둘이고 밑에 여동생이 하나인데 나이 차이가 한 7살이 났어요. 그래서 누나들이 얼마나 저를 부려먹었는지 아니, 매너를 가르쳐준대요. 남자는 젠틀해야 된다. 너 매너가 뭔지 아느냐? 그럼 하는 얘기가 여자 심부름 잘해주는 거다. 그래서 누나들 심부름은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다. 가서 뭐 사와라, 뭐 스타킹 23호 비둘기색 사와라. 뭐서부터 제가 그렇게 누나들한테 세뇌를 당해서 그렇게 그 초등학교 시절을 다 갔던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사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신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머님의 오빠가 외삼촌이 아주 유명하신 그 성직자세요. 서울의 충무교회라고 심호하시고 미국에서 백악관 가서 기도하시고 남부 북부 총회장님 하셨던 분인데, 어머니의 꿈이 작은 오빠처럼 되는 아들 나 하나.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나를 낳게 된 게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낳듯이 본인도 그렇게 됐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어머니가 10대 때는 저를 성직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10대에는 나의 결정권이 없었어. 어머니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관심을 빗대서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지. 초등학교 때도 학교 때도 학생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성직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거기 가서 저 혼자 그 밑에 살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림을 참 많이 그리고 싶고 또 10대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생활기록부에 장래희망 성직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깜짝 놀래. 딱 정확하게 성직자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 학교 끝나고 여러분 학교 끝나면 학교 때 제일 먼저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찾는 게 누구야? 엄마 아니에요? 엄마 그렇게 학교 딱 가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엄마하고 집에 가면 안 계세요. 엄마하고 교회로 가야 돼. 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계시더라고. 예, 엄마 그러고 딱 가서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엄마를 뵙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금식을 하세요. 아침 금식을 하셔. 12시까지 물도 안 마셔. 음식에 간도 안 봐. 먹을 수가 없어. 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시고 툭 하면 뭐 기도원 가신 것 같아요. 하늘산 기도원서부터 뭐 가셔서 30일 금식하시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사실 그냥 우리 엄마가 그냥 전도사님이나 되든 목사가 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한 5학년쯤에 우리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청주는 없었는데 서울은 통행금지가 4시, 12시부터 4시인가 뭐 그때까지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4시에 시작해요. 그러면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3시 한 반에는 출발해야 돼, 새벽에. 지금 잠원동 고속버스 터미널 옆쪽에 그때는 그 주택단지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겨울에 코트를 입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문을 삑 하고 열고 나가는데 누가 도둑이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매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질을 하기 시작한 어느 정도인가니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뭐를 감고 가니까 이건 무조건 훔친 거다 그래가지고 뒤집어 쓰고 알고 보면 안에는 성경책이죠. 그래서 춘천향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 가셔가지고 사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쪽 가해자랑에서 사실 합의를 봤어요. 합의는 어머니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빠가 봤어. 아버지가 봤는데 합의금 중에 상당 부분은 아버지 여친한테 들어가고 엄마한테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다 헌금을 했어. 교회에 헌금을 다 하고 성경책 하나 달랑 샀어요. 성경책 하나. 10대 때 나는 먹을 게 너무 많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아들이라고 하면 뭐해 심부름만 시키고 그랬던 시간이 거쳐가지고 청주를 오게 됐어요. 청주를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렇게 생각이 안 맞고 삶이 틀리니까 아버지가 그때 서울에 계시다가 동탄 지금 막 신도시 생길 때 동탄에 대일산업이라고 유명한 그 방직 회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국이 경공업 방직 이런 거 수출 많이 할 때니까 거기에 계셨는데 어머니가 여동생 저랑 7년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쯤에 여동생을 데리고 거길 가서 아버지랑 살았어요. 나는 누구랑 살았냐? 아버지 후배 집에 잠깐 얹혀 살았어요. 그 후배 집에 저보다 어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엄청 극성마진이었어요. 근데 한날은 그래서 내가 이제 환경이 중요하구나. 내가 말한 키워드 가족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랬던 게 초등학교 때 강남이에요. 강남 터미널 앞에 계룡건설이 지금 막 거기 뭐 뉴코아 백화점 막 있고 그랬을 때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금요일이야. 부슬비가 왔어요. 제 생각은 봄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와서 보니까 엄마도 안 계시고 뭐 아빠도 없고 봤더니 거기 집에 아버지 후배 아들놈 두 놈 말 엄청 안 듣는 애 두 놈이 있는데 둘이서 짜고서 막 덤비는 거예요. 막 골리고 짜고서 덤비고 골리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상했어. 빈정이 상한 거야. 아버지가 토요일마다 서울을 아버지 차를 갖고 학교를 나를 태우고 가고 주말에는 아버지 공장을 가고 일요일 날 저 태우고 오시고 그랬었는데 제가 아버지 차 탔을 때는 그 동탄이란 거리가 짧게 느껴졌어. 짧게 한 뭐 2, 30분 뭐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만 집이 있느냐? 그래서 속으로 내가 집에 아빠한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식한 짓이죠. 지금 하면 못해. 강남에서 출발을 했어요. 어떻게 가느냐? 고속도로 옆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가보지는 마요. 고속도로 옆에 갓길이 있어.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거기를
제가 걷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톨게이트가 양재에 있었지만 그때는 제 기억은 송파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앞에. 한 3시간을 걸은 것 같아. 3시간을 걸었는데도 서울을 못 빠져나왔어. 송파가 안 나와. 송파가 안 나와. 다시 갈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전화기도 없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초등학교 끝났을 때니까 한 오후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한 2시? 걷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수원까지 걸어오는데 수원까지가 제 기억으로는 40km 정도 될 거야. 수원까지 걸어오는데 저녁이야. 저녁.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고속도로 안으로 들어와서 지나가는 차를 세웠어요. 초등학생이 세웠어. 여러분 같으면 서요? 안 쓰지. 비는 오는데 안 서요. 그때는 내가 어른들이 왜 이렇게 매정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멍청했던 거지. 걷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는데 차가 안 쓰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계속 걸어가다가 수원 신갈 정도 가가지고 트럭이 하나가 수리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기사님 보고 설명을 했어요. 동탄인데 거기 톨게이트에 가면 그 톨게이트에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를 아신다. 우리 아버지를 아시니까 거기서 전화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차비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트럭을 얻어 타고 쓰러졌어요. 기억이 안 나 그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톨게이트를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또 쫓아 나오셨지. 그때 내가 아마 중이염을 앓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중이염이 좀 안 났던 것 같은데 10대 때는 좀 그러한 경험 좀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않았으면 좋지만 또 가족이라는 부모님이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참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를 와서 2학년 때 신흥고등학교를 왔어요. 저 2학년 지금 기억하는 게 4월 4일이야. 우리 4월 5일 날 지금 안 쉬죠. 4월 5일이 금요일인데 식목일이었어. 4월 4일 날 왔는데 그래서 금토 일을 쉬었어요. 전학을 와서 미술부로 왔죠. 미술부로 들어가가지고 전학을 왔는데 신기했던 게 있어. 적응이 안 됐던 게 뭔가 하니 서울은 사람이 차를 기다려야 돼. 사람이 차를 기다리면 뛰어가고 뭐 버스 정류장 하나 못 걸어가. 2km 3km인데 근데 여기는 반대야. 버스가 사람을 기다려. 어떨 때는 자전거가 더 빨라. 아니 그리고 가려고 하면은 신호등이고 가려고 하면은 정류장이에요. 학교까지 가는데 제가 어떨 때는 자전거 타고 가서 더 빨리 간 적도 있어. 이제 그렇게 하고 친구들 서울에서 제가 전학을 왔으니까 선생님들서부터 다 관심이었어. 다 어디서 허연 애가 하나 딱 왔는데 미술부에 관심을 그때 친구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받고 주변에서도 여학생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청여고가 옆에 있긴 했는데 그 여학생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이제 하다가 문제에 대학 진학을 하게 됐어요. 대학을 진학하게 됐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너는 무조건 성직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작은 외삼촌이 장로교 신학 때 광나루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대학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거기를 제가 못 들어가. 성적이 안 나와. 안 나오는데도 어머니는 기도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기도했지. 기도했어요. 했는데 조건부 기도라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게 됐어요. 재수를 하게 되고 어머니를 그때부터는 설득하기 시작을 했어. 좋다. 그럼 내가 신학을 들어가겠다. 신학을 어머니가 말하는 신학을 하겠다. 그렇지만 내 인생도 있으니까 아마 처음으로 엄마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 내 인생도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미대를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1년 재수를 해서 제가 미대를 오게 됐어요. 지금의 청주대학교지. 그때는 종합예술대학이 한강 이남에는 청주대학교밖에 없었어. 가장 가까운 게 예술대학은. 그래서
그때는 회화도 우리 이명구 씨처럼 교생 실습 나가면 뭐 회화를 전공 순수 회화를 해서 가수되었었지만 저는 디자인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의 개념이 디자인이 뭔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디자인 우리 학과도 우리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학과도 그때 최초로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디자인이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 어머니의 조건이 너 어차피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를 갈 거니까 학교는 청주에서 해라. 그러면 선택은 딱 하나죠. 그래서 청주대학교를 오게 됐는데 저는 학과가 너무 좋았어요. 학과가 내가 하고 싶은 과를 들어오게 돼서 그러면서부터 20대에 방황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펑크를 맡기 시작하는데 제가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우리 학사 경고제가 있었어요. 근데 2학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정문 들어오면은 방송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2학년 딱 들어오니까 방송에서 학사 경고제가 없어졌대. 야, 이거 신났다. 야, 역시 대학은 놀아야지 좋은 거지. 그때부터 놀기 시작했어. 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이 놀았는 거니 여러분 상상 그 이상으로 놀기 시작했어요. 놀기 시작했는데 학교도 안 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내가 장래에 내가 미래에 대한 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고민은 실천을 행동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나이 때 여러분 때 나이 때는 내가 무슨 고민을 하는 거니? 고민을 위한 고민을 했어. 고민을 위한 고민.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어디를 갔는 거니? 방학 때 1학년 끝나고 2학년 1학기 방학일 거예요. 1학년 1학기 방학에 영웅영화과에 있는 우리 친한 형이 교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청소년 영화제 그 제 1회 수상을 했던 형이에요. 그 형이랑 나랑 나 고등학교 친구랑 부산을 가자 그래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부산을 갔어요. 부산을 딱 가서 부산을 왜 갔어? 놀러 간 건 아니에요. 부산 여학생 보러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는 부산은 광복동이 지금의 뭐 해운대 광안리보다 광복동이 명동이었어. 그래서 명동을 딱 가서 야 광복동에 왔으니까 물 한번 봐야지 하면서 쭉 보는데 내 강의 타이틀처럼 위를 딱 보는데 커피숍이 하나 있는 거예요. 2개의 커피숍이 있어. 근데 커피숍 중에 하나가 이름이 10년 후야. 10년 후. 우리 그때 음악다방 있을 때인데 커피숍 이름이 10년 후에 10년 후. 그래서 10년 후? 10년 후가 뭐지? 가자 그렇게 해서 10년 후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 10년 후에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갑자기 형이 10년 후라는 거에 꽂혔어. 야 우리 10년 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때가 22살, 21살 때인데 우리 때 그때 나이가 여러분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고 적은 나이도 아니고 중간계야. 중간계. 어디 가서 많다고 하면 내가 뭐가 많아. 어디 가서 어리다 하면 내가 왜 어려. 중간계였는데 10년으로 생각해보래. 여러분 경험해본 10년 후랑 경험해보지 않은 10년 후는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그 10년 후를 고민을 해보니까 그 10년 후가 너무나 아득해. 안드로이드, 은하수, 갤럭시 같은 거야. 은하수처럼 아주 아득한 곳에 있는 것 같아. 10년이라는 게 너무 멀어. 가늠이 안 돼. 10년이라고 생각해서 10년 후에 뭐가 될까? 10가지 써서 꼴찌가 커피를 사는 건데 제가 꼴찌를 했어요. 하나도 못 썼어. 10년 후가 뭐가 될지, 뭐가 돼 있을지, 내가 10년 후가 뭐가 돼 있을지. 여러분 지금 한번 내가 한 1분만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10년 후를 한번 자신의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내가 딱 시간 1분만 줄 테니까 내가 10년 후가 내가 어떻게 뭐 결혼 뭐 그런 거 취업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10년 후가 한번 1분만 한번 10년 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분. 많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좋으시는 분도 있네. 10년 후면은 10년 후라니까
1분 이래니까 막 조르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사실 내가 거기서 잘못 생각했던 게 뭔고 하니 10년 후만 생각을 한 거야. 바보처럼. 10년 후만. 10년 후만 생각을 한 거야. 10년 후만. 10년 후가 되려면 뭐가 되는 거니? 지금부터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10년 후에 뭐가 될까 하면 내가 지금 내일 뭐가 될까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10년이라는 것만 생각을 했어. 10년이라는 거. 먼 10년의 메이드. 그것만 생각을 해서 내가 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10년이라는 거는 지금의 작은 차이, 작은 변화, 작은 실천이 10년을 만드는 건데 사실 성공과 실패, 뭐 금메달과 은메달, 1등과 2등 이거는 사실 작은 차이예요. 작은 차이. 축구에 한 골, 야구에 1득점, 100m 달리기 0.001초, 수영 뭐 한 뺨? 그 정도로 아주 작은 차이가 성공과 실패, 1등과 2등, 금메달과 은메달을 만드는 거였어요, 실은. 근데 그 작은 차이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모든 거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바로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무조건 10년 후에 뭐가 될 거라는 것만 생각을 해서 제가 답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10년 후가 뭐가 되려면 지금부터 내가 뭐가 될 건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냥 고민을 위한 고민 그런 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학교를 1학년을 들어와서 1학년은 그래도 점수가 괜찮았어요. 왜? 훌륭하진 않았지만 2학년이 딱 되는데 저기 뭐 학사경고제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 갑자기 2학년 때 자가용이 생겼어. 놀러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학교를 안 왔어요. 우리 학교 빼놓고는 다 갔어. 간혹 뭐 부산에 가 있기도 하고 서울에 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86년 입학을 했어요. 2학년 때 학과실에 가서 수강 신청을 해야 돼.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수강 신청을 하려고 수강 신청을 하다가 딱 봤어. 그때 제 학점이 뭐가 나왔는 거니? 0.83? 38인가 83인가. 그냥 뭐 A, B, C, D, A는 없고 뭐 CD 찾는 게 편했어요. F였으니까 다. 그렇게 하고서 2학년 때도 비슷하게 성적이 1학점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3학년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4학년쯤에 제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도대체 내가 나를 너무 방치하는 것 같다. 4학년쯤 돼서 야 졸업은 하자. 졸업은 하자. 그래서 4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수강 신청하라고 옛날에는 전산이라 이렇게 용지로 나와 이렇게 타자 같은 걸로 쭉 해서 나와요. 칸이 있어. 수강 신청 칸이 있어. 칸이 미취득 학점 21학점 중에 미취득 학점이 쭉 나와. 칸이. 내가 그걸 딱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조교 선생님이 더 깜짝 놀랐어. 그 안에 미취득 학점이 다 못 채워. 옆에 외 7과목 미취득 학점. 외 7과목.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F를 맞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어. 4학년 21학점에서 풀로 들었을 때 정말 풀로 들었을 때 내가 몇 학점이 될까? 그러니까 졸업 학점에 계산해 보니까 3학점이 부족해. 3학점이. 졸업 학점에서 3학점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졸업하려고요. 음악과 수업도 듣고 무용과는 안 들어. 공예과 수업 듣고 교양 과목 다 듣고 심지어는 내가 4학년인데 2학년 수업도 듣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F가 많으니까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정말 4학년 때 졸업을 하려고 딱 보니까 3학점이 부족해. 근데 전공 3학점은 안 되고 교양으로다가 2학점씩 들어야 되는데 하늘이 더 깜깜했던 게 뭔가 하니 학교에서 2년 제 그때 기억으로는 2년 동안 유예를 줘요.
그러니까 4학년인데 2년 동안 유예를 줘 졸업할 수 있는 그 2년 동안 유예를 주는 걸 다 채웠는데 3학점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지금 대학본부 1층에 제가 찾아갔었어요. 이건 너무 심각해서 그때 뭐 총무팀인가 거길 찾아가라 그러더라고.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선생님 하신 말씀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대요. 없고 수료는 가능하대. 수료.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 게 뭔가 하니 재입학을 해라. 재입학을 하면 그 3학점만 취득하면 졸업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졸업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3학점을 교양 2개를 들으면 4학점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빵꾸나면 또 2학점이잖아. 졸업 못 하잖아. 그래서 교양을 3개를 들었어. 6학점. 그 중에 하나가 펑크가 났지. 그래서 그렇게 제가 86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86학번으로다가 입학을 해서 제가 96학번으로 졸업을 한 것 같아. 응? 그래서 정말 제가 86학번으로 해서 94학번으로 8년 동안 제가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걸 내가 졸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이유는 내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성적이 아니 내가 정상적으로 취업을 못해. 친구들은 취업을 다 해. 나는 취업을 못해. 그럼 나는 내가 할 거는 창업을 할 수밖에 없겠다. 나는 창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디자인에서만큼은 내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창업을 해야 되겠다.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스펙이에요. 스펙. 사회는 실력을 보기 전에 스펙을 먼저 보려고 해요. 스펙을. 내가 전문가라고 해서 내가 어디 전문가입니다 하면은 대학교 졸업했니? 졸업은 안 했잖아. 그래서 졸업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졸업을 했고 졸업하기 전에 저는 94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그때는 인테리어가 뭔지 몰랐어. 없었어. 아마 우리 학과에서 인테리어 전공을 해서 졸업 전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 20살 때 초에 창업을 하니까 창업이 안 돼. 어디 가서 명함을 못 줘. 인테리어도 모르는데 인테리어 대표라고 하면은 어린 사람이 알아주겠어요? 졸업도 못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내가 명함을 과장이라고 봤어. 과장이라고 파고 누구 거부터 했느냐. 우리 큰 누나 서울에 그 귀금속방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배울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하고 그다음에 청주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옛날 중문에 미씨 커피숍이라고 있어서 그 공사를 제가 해서 그러면서 학교를 나와서 졸업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20대 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 매형한테 부탁을 해서 매형이 이제 집이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에 있는 매형 작은아버지네 집이 모텔이었는데 거기 리모델링 공사를 맡게 됐어요. 제가 그때는 홍대에서 락카페가 유행할 때인데 락카페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야. 그때는 인테리어 할 때 환경 문제가 거론이 될 때가 아니었어요. 아무데나 버려도 됐어. 아무데나. 그래가지고 모텔이 5층짜리였는데 견적을 내가지고 공사 시작을 했어요. 저 거기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정말. 왜? 경험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선배가 없어서, 배울 데가 없어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견적을 낸 거야. 서울에서 있었으니까 서울 견적을 냈는데 울산은 이동을 해야 되잖아. 이동을 해야 되고 경비에서 죽는 거예요. 경비에서. 숙식, 경비, 그 다음에 이동. 서울에서 뭐 하나 사올래도 갔다 오고 서울. 사람도 울산에서 구하려니까 못 구해. 타지 사람이 오니까 더 받아. 그래가지고 친구랑 창업을 하자고 그때는 친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친구란 나다. 자존심이다. 나의 자존심 친구다. 그렇게 생각할 때였어. 그래서 울산에 가가지고 세 명이서 후배 하나랑 세 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여관 모텔 철거해 보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방수층도 나오고 욕실 나오고 그걸 다 철거하려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중간에 철거하던 사람이 나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안 한다고 갔어요. 그거를 철거를 하는데 한 달이 걸린 것 같아.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계속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야. 계속 락카페를 해야 되는데 락카페도 시기를 뭐 구정이면 구정, 추석이면 추석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어. 납기를 맞출 수가 없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친구랑 나랑 야 우리가 그냥 직접 하자. 그렇게 해서 했어요. 했는데 그랬던 친구들이 어느 날 핑계를 대고 하나씩 없어져. 하나씩 없어져. 같이 사업을 하기로 시작을 한 친구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없어져. 없어져. 숙소에서 모텔에서 양말 빨고 뭐 속옷 빨고 다 빨고 그렇게 하고 밥도 제일 싼 데로 골라서 먹고 세 번 먹을 거 두 번 먹고 이렇게 했는데 다 없어져. 어느 날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세수를 딱 하는데 내 태어나서 코피가 나. 야 눈물이 찌릿 나. 이거는 자동이야 그냥. 야 내 인생에 야 코피가 내가 누구를 코피를 내켜봤어도 내가 야 진짜 내가 코피를 날 정도로 내가 했구나.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더 큰 문제가 뭐 있는 거니? 거기서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 갖고는 도저히 공사가 못 끝나. 가령 3억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미 들어간 게 5억이야. 그리고 앞으로 2억이 더 와야 돼.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작은 외삼촌한테 만나서 저를 불러서 갔는데 우리 매형이 무릎 꿇더라고. 참, 그날 울산에서 눈이 잘 안 온다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눈이 왔는지 정말 추웠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린 그 좌절과 실패를 했죠. 근데 나는 실패라고 생각은 안 하고 실험이라고 생각은. 나는 인생에 실패는 없다. 인생과 실패가 아니라 인생에는 인생과 실험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라오는 내내 친구들 다 갔잖아. 다 갔잖아. 나 혼자 이제 올라오고 가면서 내가 분명히 이걸로 성공하겠다. 나는 이걸 승부를 걸겠다. 울산에서 청주까지 오는데 3시간 걸렸는데 그 생각만 했어요. 이걸로 승부를 건다. 그래도 계속 눈물이 나.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야 친구는 내가 아니구나. 친구는 난 줄 알았더니 친구는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은 결코 쉽지 않고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그때 높은 산을 그렸어요. 내 꿈을. 높은 산. 여러분도 지금 그림 그려보세요. 산을 생각을 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봐. 높은 산을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잖아요. 높게. 뭐 넓든 높게 그리잖아. 근데 나는 높은 산을 그렸는데 높은 산에는 깊은 계곡이 있었던 거야. 높은 산에는. 동산에는 계곡이 없어요. 높은 산은 깊은 계곡이 있었던 거야. 계곡을 못 본 거야. 산만 본 거야. 산만. 올라가는 것만 봤던 거예요. 사실 계곡도 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계곡으로 간다고 해서 빠지는 거는 산 중에 하나인데 계곡을 거쳐서 산으로 올라가는 건데 나는 계곡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고 포기할 뻔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보다는 스펙을 원하고 실력보다는
스펙을 갖고 오라고들 해요. 그렇게 저 역시도 그걸 원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뒤에 청주에 와가지고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아는 선배님네 그 우리 산업디자인학과 탑그래픽이라고 시청 앞에 있는데 그 선배님 김창혜 선배님 7, 8학번 선배님한테 창고를 얻었어요. 5만 원에 5만 원에 시작했어요. 응? 딱 전화기 하나 놓으니까 2만 원 남어. 그거 갖고 창고에서 시작했어요. 2평짜리 원래 창고인데 시작을 하고 시청 앞에 탑 디자인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픽 뭐 디자인 전문 회사. 거기서 내가 실내 디자인 강사를 띄었어요. 강사를 띄면서 투잡을 했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감사한 게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선배님들이 우리 학과 선배님들이 계셔서 지금 탑 디자인 학원은 지금 충주 교통대에 있는 장여민 교수님이신데 그 선배님이 그때 도와주셔서 그랬던 것 같고 그 시절에 제가 2013년도에 1996년도에 그런 일을 겪었잖아. 대학도 8년 만에 졸업을 하고 눈물방도 흘려보고 코피도 나보고 그래서 청주에 올라와가지고 사무실을 얻고 그 다음에 한 게 바로 실천한 게 뭔가 하니 학교로 갔어요. 학교로 갔어. 교수님 만났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수님 저 대학원 들어가고 싶어요. 대학원인데 무슨 대학? 원래 우리가 야간대학, 산업대학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반 대학원 갈래요. 그렇게 하니까 교수님이 야 이건 꿈인가 생신가 그러셔. 근데 난 그때 참 감사했던 게 교수님이 제 손을 딱 붙잡으시더니 대학원 입학하러 저랑 같이 예대에서 걸어왔어요. 그때 대학원실이 지금 법대 옆에 있는 데였는데 거기서 일반 대학원 입학을 했어. 고생의 시작이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대학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있어. 근데 나한테는 그 섹스피어가 한 얘기처럼 언제나 위기는 나 자신에게 있다. 위는 위험을 뜻하고 기는 기회를 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 속에서도 고민을 하고 현명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내가 아마 그 시기가 내가 창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지금의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대학원 어떻게 졸업했나 얘기해주면 깜짝 놀랄 건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나한테는 기회가 되고 취업이 아니고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기회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차고 있는 이 시계를 보통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사계절, 1년, 하루, 10분초, 기계적인, 주관적인 그거에 움직이는 그거를 크로노스라고 해요. 보통 시계의 시간. 그 다음에 카르로스라고 하는 거는 때, 순간, 기회, 찬스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해요.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태리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 거기에 벌거벗은 기계 한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벌거벗었는데 앞에는 머리가 무성해. 뒤는 대머리야. 등 뒤에는 날개가 있어. 왼손에는 저울이 있고 한쪽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발 뒤꿈치에는 작은 날개가 2개가 달려 있어. 근데 그 밑에 문구가 있어. 내 앞숱이 무성한 이유는 나를 봤을 때 앞에서 빨리 잡기 위함이고 머리가 대머리인 건 뒤에서는 못 잡게 하기 위함이다. 어깨에 날개가 있는 거는 나는 빨리 사라지기 위한 거고
왼손의 저울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오른손의 검은 날카롭게 결정되라. 발꿈치에 날개가 있으면 나는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그렇게 그러한 조각상이 있어요. 나는 사실 기회라는 거는 여러분과 조금 틀린 게 아니 다른 분들과 조금 틀린 게 보통 기회는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잡는다, 뭐 이런 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본 건 기회란 항상 존재해요. 항상 공기처럼 영혼처럼 항상 존재를 해. 그거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걸 3번 잡든 2번 잡든 1번 잡든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지, 기회는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내 인생에 항상 존재하는 게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민의 목적은 행동이야. 행동, 실천이 없는 고민은 그거는 망상이야. 근데 고민을 하려고 고민을 하지 말길 바라겠어요. 만약에 나한테 누군가가 나한테, 누군가도 아니야, 지금 방송 찍고 있는 테이 소셜 미디어 그 유튜브 테이에서 저한테 인터뷰할 때 질문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회장님이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다가 다시 가고 싶어요? 그 국장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있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질문하실 분한테 내가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한참 생각 웃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대학교 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간다면 전 대학으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국장님은 안 가고 싶대. 저는 대학으로 죽어도 안 가고 싶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요? 와이프를 만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대학이라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임팩트가 있고 가장 소중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놓고 봤을 때 나는 20대가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정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 30대의 키워드는 저는 긍정의 힘, 자신감, 열정, 너한텐 안 진다, 뭐 그런 거 그랬던 것 같아요. 30대 초에 제가 커피숍을 했어요. 커피숍을 했는데 청주에서 커피숍을 했어. 괜찮은 커피숍이었어요. 오토바이 하나 집어넣었어. 안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하나 딱 집어넣고 커피숍 오디오 압구정 스타일로 해놨어요. 빵빵하게.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나는 별로 안 쓰려고 했는데 청주대학교 무용과서부터 서원대가 다 와. 자원봉사단도 아니고 커피숍이 잘 안 될 수가 없어. 너무 잘, 발렛까지도 써.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커피숍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쯤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이것도 이 얘기 들으면 엄청 재밌는데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저희 와이프를 몇 년 연애했는지 아세요? 대충? 여러분 지금 여친이랑 혹은 애인이랑 혹은 남친이랑 남자랑 가장 많이 연애해본 주변 친구가 보통 몇 년이에요? 몇 년?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몇 년? 5년? 없지. 에이. 몇 년? 100일은 넘었겠고. 저는 우리 와이프를 처음 만난 게 고등학교 때 전학을 와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만났어요. 2학기 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만나서 19살 그쯤에 만나가지고 제가 32살에 결혼했어. 32살. 만으로 내가 13년, 횟수로 15년 결혼을 하려고 제발. 그런데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게 내가 19살 때 우리 와이프는 항공사에 근무를 했었어요. 세계를 그때는 외국 나가려면 방공 교육받고 막 갈 때야. 비디오 보고 못 나가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89개국을 갔다 왔는데
항공사에 근무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와이프 나이가 27살이었어. 예. 19살 반짜리가 27살 그 여자를 보는데 이쁘지, 성숙하고 아름답죠. 응? 7살 차이가 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였는 거니? 대만 여자였어. 대만. 말이 안 통해 일단. 대만 여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내가 꼬시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안 돼. 안 돼. 중국은 한족끼리, 그때는 수교하기 전이라 중국이랑 한족, 남녀 한족끼리 있는데 한국 남자가 한족 여자를 결혼한 적이 없어. 결혼한 적이 없어요. 지금 청주에 말하면 중앙공원 옆에 옛날에 신흥반점이라고 아주 뭐 3층짜리 건물 신흥반점 딸내미인데 중국에 와서 이민 온 화교죠. 안 돼. 우리 와이프랑 나랑 8년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와이프 바로 밑에 동생이 남자인데 나보다 5살 더 많아. 또 그 밑에 막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보다 3살 더 많아. 나만 보면 죽이려고 그래. 저는 피해 다니느냐고, 나는 뭐 별것도 아닌데, 응? 뭐 나 부르고 뒤로 들어가가지고 막 뭐야 병 깨고 막, 응? 그랬던 처남들이 지금 나한테 너무너무 잘하긴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가족끼리 다 와서 결혼을 하는데, 내가 누나인데 결혼을 하면 내 동생 5살 차이 난다 그랬죠. 그 위에 내 동생이 결혼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내 동생 결혼할 때까지만 기다려.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그걸 믿고 한 3, 4년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후에 여보래, 시아웨 펑 결혼할까 그랬다는 얘기가, 나한테 막내 동생이 있는데 이제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하려고 한대. 근데 막내도 결혼을 해서 한족끼리 결혼을 하니까 막내도 결혼하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자. 그래서 오케이. 또 3년을 기다렸어. 3년. 그래서 내가 시아웨 펑 우리 결혼할까?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래 그럼 아버님한테 얘기를 해,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마침 장인어른이 마침 해외 중국을 연태 지역을 대만 거쳐서 연태 친인척 집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병이 걸리셨어. 뇌졸중이. 그래서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한 2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결혼하자 소리를 못 하는 거야. 상중이라. 그래서 아버님 이제 3년 지나고 그러고 나니까 딱 13년 되더라고. 13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데 난 미국 갔다 왔어요. 미국. 왜? 승낙 받으려고. 누나가 있대. 미국에.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갔어. 엄마 데리고. 갔어요. 그 집에 있는 술 다 마시고 잤지나. 그리고 나서 한국을 왔어. 한국 왔더니 하는 얘기가, 중국 사람들 원로가 있대. 한국에. 그분들한테 인사하고 허락받아야 되네. 그 허락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30대는 결혼을 했던 것 같아. 그랬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와이프는 사실 유통사업을 해요. 잘해. 나보다 한 10배 이상을 잘 벌어. 돈을. 그럴 때 그 주변의 와이프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와이프보다 돈을 못 버냐. 그랬을 때 저는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는 유통을 하니까, 우리 와이프는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시장에서 사다가 사과를 파는 사람이야. 시세에 맞춰서 손해 안 보고 팔면 돼. 적당히 받고. 근데 저는 사업을 하지만 저는 사과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 했어요. 나는 사과 나무를 심는다.
이 사과나무가 성공이라는 혹은 미래라는 10년이라는 20년이라는 열매를 이게 열매가 10개 열릴지 100개 열릴지 1000개가 열릴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사과를 남고 그걸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그때 IMF가 왔어. 97년도에 국가 위기, 부도 위기. 근데 저는 그때가 찬스였어. 그때가 왜 찬스였느냐? 외환위기 때 다른 사람 그런 인건비가 반으로 쌓아진 거예요. 반으로 쌓아지고 그동안 했던 신뢰가 됐던 사람들이 일을 저한테 맡기기 시작을 해.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해. 30대에.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10년이면 전문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잘하면 그걸 달인이라고 해요. 달인보다 더 잘하면 나를 따르는 자가 생기고 내 앞에 가는 사람이 없어.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 어느 순간. 왜? 여러분, 물방울이 더 강할까요? 바위가 더 강할까? 물방울이 강할까? 바위가 더 단단할까? 물어보는 게 바보지. 돌이 더 단단하지. 근데 물방울이 떨어지면 바위가 뚫어져. 왜? 물방울이 세서 더 강해서 꾸준한. 뚫어질 때까지 그냥 꾸준히 떨어지는 거예요. 물방울은 꾸준히 돌이 뚫어질 때까지 꾸준한. 뭔가를 시작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 꾸준함을 간직을 해야 돼. 그때쯤에 제가 30살, 37 요때 모 대학에서 겸임 교수 제의가 왔어.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때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한 8년 만에 졸업을 하고 지금 대학원 입학을 한다고 해서 입학은 했는데 입학을 하고 학교는 안 가고 있는데 모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제 37살 때 제의가 왔어. 그래서 제 얘기를 했더니 내가 하는 인테리어 실내 건축 쪽에 나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나만한 경력이 있는 1세대가 없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 그게 제 30대의 성장 과정이고요. 40대에는 키워드는 작은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라. 작은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상대방을 기억해요. 내가 지금 50대에 성공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40대에 제가 전문건설협회 선출직 충청북도의 회장이 됐어요. 회원사가 법인체만 충북에 2,100개가 있어요. 매출은 한 2조 정도를 올려서 2조 정도의 실적을 이제 사인하고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 경선이 붙으니까 너무나 치열해. 그런데 제가 그 회장을 선출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내가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어요.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건설업계에 계시는 저는 운영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운영을 하셨던 그분이 골프를 치러 와. 그래서 나는 어른이잖아. 그래서 그분한테 인사를 하고 음료수도 한 잔 빼드리고 골프공도 한 박스 갖다 드렸어. 항상 뵐 때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회장님이 골프협회 도회장님이 됐어. 아니 그냥 골프협회 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에. 그러다가 또 골프장에서 뵀어요. 뵀을 때도 똑같이 했어. 내가 골프공 갖다 드리고 인사하고 음료수 갖다 드리고 그걸 나는 그냥 작은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기억을 했던 거야. 기억을 하셨던 거야. 내가 만약에 그런 작은 배려를 안 했다면 그분은 나를 후임으로 선택을 안 하셨겠지. 그래서 그분이 생각지도 못하는데 야, 너 전문건설협회장 한번 해봐라. 내가 그때 너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친절하고 배려심도 있고 리더십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도회장 출마를 하게 됐어요.
48살에 그렇게 했는데 경선이 붙다 보니까 충청북도 11개 시군을 다 가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단양, 제천, 충주, 다음 날은 영동, 옥천, 보은, 주는 술은 다 먹어야 돼. 아침부터 집에 오면 막 맹꽁이가 돼. 그런데 그게 하나의 과정이라 그 일을 저는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전국 전문건설협회 최연소 도회장이 됐어요. 실내건축으로. 인테리어로는 될 수가 없어. 왜? 선거하러 나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얼굴도 허옇고 노가다, 우리 소위 말하는 노가다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협회장을 하냐고 그러세요. 응? 근데 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 94년 사업자라고. 사업자로 치면 저도 밀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스타일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전문건설 협회장 최연소를 하면서 공제조합 운영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회 인사위원도 하고, 그 다음에 건설정책연구원 이사도 하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연구원 이사도 하고, 한중경제협회 부회장도 하고, 그렇게 쭉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내가 그 전까지는 늦었는 줄 알았어. 내 인생에 대학 때 워낙 아까 봤잖아요. F 엄청 많은 거. 내 딴에는 그때는 늦었는 줄 알았어. 늦은 줄 알았는데 봤더니 늦은 게 아니었어.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를 하고 제가 96년도에 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졸업을 17년 만에 했어요. 17년 만에 졸업을 17년 만에. 언제 했느냐? 얼마 전에 했어요. 2013년도에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2013년도에 졸업을 하고 2015년도에 뭐라는 줄 알아요? 또 박사를 한다고 그랬어. 박사. 근데 나 박사하기 전에 어떤 게 있었는 거니? 나의 멘토가 있었어요. 멘토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내가 아는 건 훌륭한 사람이야. 멘토란 여러분 훌륭한 위인, 과거에 있던 위인, 미국에 있는 위인, 인도에 있는 간디, 훌륭하신 분이 있지. 근데 사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보고 나랑 호흡을 하고 나랑 대화를 하는 그러한 멘토분이 하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봤을 때 부족한 게 없어. 국가 공무원을 하면서 훌륭한 고위직이야.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나한테 박사 논문 선물을 본인이 받은 걸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충격을 먹었어. 살짝. 아니 형 그 나이에 왜 박사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걸 하세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하시는 말씀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준비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2015년도에 다시 건축학 박사 학위를 도전을 했어요. 그거는 정말 3년 만에 졸업했어요. 2015년도에 입학해서 2018년도에. 40대는 내 인생에 참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13년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영화 2013년도 9월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관상. 송강호가 막 천재 관상쟁이로 나오고 수양대군 나오고 그다음 김혜수 나오고 그랬는데 그 관상의 엔딩 부분이 뭔고 하니 송강호가 음악이 쫙 그러면서 바다를 탁 바라봐요. 바다에 파도가 팍팍 쳐. 그러면서 송강호가 눈을 몇 번 깜빡거리더니 내가 관상은 보았지 시대는 보지 못했네. 파도는 보았지 바람은 보지 못했네.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건만. 그걸 그 송강호가 그 얘기를. 난 그 엔딩을 한참 봤는데 파도도 좋고 관상도 좋지만 실은 시대의 흐름도 따라야 되고 파도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바람 같은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또 사회는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파란만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파란만장. 제가 아까 제 얘기가 거의 막 파란만장인데 파란만장의 만장은 인생의 파란만장 치수가 처음에 7로 시작해. 한 치, 손가락 한 마디 3cm, 한 자, 손바닥 하나 30cm, 한 장 3m. 그게 만장이야. 그럼 파도가 만장 30km짜리 파도가 오는 거예요. 인생은 30km짜리 파도. 그걸 파란만장이라고 해요. 그걸 맞는 거야. 누구나 다. 인생은. 그런데 어차피 파도를 맞는다고 하면 맞아야 된다고 하면은 즐기자. 기왕이면 즐기자. 파도를 즐기자. 서퍼하듯이 즐기자. 파도를 타는데 물을 한 모금 안 마실 수는 없잖아. 먹으면서 자살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던 그러한 40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는 제 50대는 키워드가 감사의 시작. 감사하자. 우리가 바라보는 우물이 있어요. 저는 50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물이라는 게 존재를 해. 마음에도 있고 사실 밖에도 있고. 근데 그 우물 안에서 우물을 보느냐, 우물 밖에서 우물을 보느냐. 우물이란 존재는 똑같아. 내가 우물 안에서 우물을 바라볼 거냐, 우물 밖에서 우물을 볼 거냐. 그거는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포괄적인. 그래서 좀 견문을 넓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50대에 도전을 했어요. 그 교수님 또 손을 잡고 갔어. 정모 교수님한테 갔어요. 박사를 하고 싶다. 박사를 했어. 그 나의 인생의 멘토인 그 이재국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보통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스승은 말만 할 뿐이고 좋은 스승은 설명을 하고 훌륭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또 지혜뿐만 아니라 이상을 또 이상뿐만 아니라 영감뿐만 아니라 실천을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셨던 스승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입학을 해서 2018년도에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졸업을.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나한테는 참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방법은 똑같아요. 내가 좋은 친구가 있기를 원하면 간단해.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돼.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돼. 그러면 서로가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팀장님 오시는 거 사실 제가 한 반 정도 했는데 제가 끝으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말하는 경력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경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역경이 부족한 거.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돼요. 역경을 뒤집어서 읽으면 경력이 돼요. 남다른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다른 역경을 견딘 사람이야. 그게 경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인내심을 가지고 역경을 경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만드시기 바래요. 제가 우암 그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책에도 한번 인터뷰가 한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에 명퇴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저한테 이제 명퇴하시기 전에 술자리에서 술을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 말로 좀 끝낼게요. 어떤 말씀하시는 거니? 야, 너 교육의 목적이 뭐냐? 뜬금없이 저한테 그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의 목적은 미래다. 미래. 교육의 목적은 미래다. 개인의 미래, 가족의 미래, 국가의 미래, 인류의 미래. 우리 대학은 여러분이 미래죠. 미래. 응?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춘에게 우리한테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 아니면 뜻밖의 행운을 잡아서 부자가 되는 거. 하지만 청춘의 가장 큰 성공은 어떤 상황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신념, 즉 신념을 지키고 배우는 게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큰 나무는 도끼로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심은 꿈은 그 어떤 거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단 한 줄의 성공 비법을 들려드릴까요? 하면서 한 얘기가 뭔고 하니,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현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실은 어제 모 언론사 그 방송국 국장님이랑 식사를 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딱 해주고 싶은 말이, 오늘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딱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그렇게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공짜로 성공을 하는 비법을 나는 좀 가르쳐주고 싶다. 공짜로 성공, 돈 안 들이고 성공하는 방법. 첫 번째, 긍정.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두 번째, 배려. 사실 여기서 배려랑 겸손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겸손은 내가 약간 우월적지에서의 좀 숙이는, 근데 배려는 동등한 입장에서 베푸는 그런 것 같아요. 배려. 또 하나는 감사할 줄 알자. 감사. 또 하나는 인정. 쏘리. 미국에서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쏘리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쏘리. 미안합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네. 미안.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 배려, 감사, 쏘리를 새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길은 시간인데 제가 너무 두서없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청강해 주신 것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경영학과 17학번 재학 중인 홍승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 통해서 저도 좀 긍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마인드로 살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게 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다른 게 아니라 많은 대학교에는 다 이제 동문회장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혹시 동문회장님께서는 혹시 저희 학교를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그 동문회장의 그 직책의 업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우리 대학이 여러분이 알고 물론 계시겠지만 광복 이후 한강 그 한남 최초의 4년제 사립이에요. 우리가 78주년 뭐 이렇게 지금 75주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동문들이 12만여 동문들이 있고, 사실 동문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동문들이죠. 여러분도 이제 곧 이제 동문이 될 거고, 또 우리 지역 사회의 선도적인 좀 품격 있는 상생하는 그런 동문회가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동문이 하나가 돼서 화합이 될 수 있는 그거에 중점을 맞추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동문회는 여러분이
학업을 할 수 있는 연합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 모두에 드렸듯이 우리 그 총학생회장이랑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연대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동문회에서 하는 일이 사실 들어와서 보니까 안 하면은 안 할 게 너무 많고 하려고 하면 할 게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 우리가 비누가 있어요. 비누가 좋은 비누는 내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아야. 녹는 비누가 좋은 비누예요. 비누인데 안 녹으면은 그건 비누의 역할은 아니지. 내가 녹아서 더러운 걸 씻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게 한다면 그게 비누의 기능을 갖는 거겠죠. 우리 동문회도 그런 비누와 같은 역할이 돼서 깨끗하고 클리어하게 또 여러분과 또 학교와 교직원님과 교수님들과 또 사회와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동문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혹시 있어요? 편하게. 예. 저 앞으로 보세요. 동문회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중국통상경제학 전공 21학번 이준선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까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일 취업을 하셨더라면 어떤 미래로 가고 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 예, 저는 취업을 간단했어요. 취업을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술부라 정해져 있어요. 미술과 관련된 걸 가는 건데 회화 순수회화를 전공했다면 선생님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되기 싫었어. 뭐에 구속되고 뭔가에 좀 속해져 있는 좀 비활동적인 뭐 그런 거보다는 디자인적인 그때 이제 학교에도 내가 디자인하고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자동차. 그래서 현대 쪽에 뭐 계신 분도 그렇게 계셔가지고 자동차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저는 제가 아까 수업이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샀어 그때. 르망 레이서라는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올 튜닝을 했어요. 스피커 작업부터 했어. 일단은 3km 밖에서 들려야 돼. 이렇게 켜놓고 에어댐 튜닝하고 휠 바꾸고 핸들 우드 핸들로 바꾸고 아마 그러해서 디자인 전공이라 디자인 제품 디자인과 자동차 디자인 쪽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취업을 못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포기를 하고 혼자 해도 되는 그 실내 건축 인테리어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